오늘 아침에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체포영장 발부에 관련된 메시지 유감스럽다. 제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8년 전과 비교해보면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유감스럽다 말한 거 8년 전에는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아시아투데이 TV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주필이신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저와 고성국 박사님의 어떤 기대 섞인 전망과 다르게 서부지법에서 공수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실들을 쭉 짚어보고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신청 그리고 영장 발부까지 법리적 근거를 따져봤을 때 전부 다 불법이고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도 확인해보고 단순히 말로만 불법인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대목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포영장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상되는 상황들, 한남동 관저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내고 있고요. 저도 방송 끝나는 대로 또 가볼 예정이고, 이게 이제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 일주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탄핵 심판이 지속되는 내내 정당하고 공정한 심판이 아닌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을 위해서 이런 불법적 수작들을 각종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부리게 될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등을 하나하나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한 것부터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 좌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세력은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로 묶여있다라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따로 있고 공수처 검찰이 따로 있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물밑에서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사실이고 그 서부지법에만 민주당의 이재명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명이나 있다는 것. 이게 모두 물밑에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조율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어떤 그림을 음모를 꾸미는 빅브라더라고 할까요? 그들끼리의 카르텔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백낙청이라고 하죠. 진보 좌파 사회의 거두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연관되어서 이제는 민노총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호블리님이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상의 정부 기능마비를 민주당과 그와 연대된 좌파들이 획책하고 있는 거죠. 저도 당연히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뿐이 아니라 내일 모레 계속해서 그곳에서 힘을 보태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에게 주어진 방송 시간에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광화문과 한남동을 지키는 국민 여러분의 주장을 알려드리고 전파하고 또 이분들이 주변에 더 많이 설득할 수 있게끔
그 논리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에게 주어진 방송 시간을 저는 또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국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라야 한다. 그때는요, 여러분,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 끓는 마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언론도, 어느 방송도, 어느 미디어도 그분들의 목소리, 그분들의 논리를 설명해 주거나 전파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 정치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그 간단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도 없이 손쉽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8대0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달라야 하고 다릅니다. 여전히 정말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모이고 한남동에서 대통령을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부족하지만 많은 유튜브 미디어와 보수 스피커들이 종편과 보도 채널, KBS 등에 나가서 국민 여러분의 절절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고, 그것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언론 기사로, 방송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광화문에 모인 분들의 주장이 소개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분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도 헌법재판관들이나 정치권이 꿈쩍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해요. 정말 소중한 그 여러분의 목소리, 추위를 뚫고 모여서 외치는 그 목소리를 방송과 미디어, 신문 기사 등에 반영이 되도록 전달을 해야만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눈치라도 보게 되고, 헌법 재판관들도 야, 이게 일방적이지 않구나, 이게 좌파들이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라고만 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목소리도 있구나라고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미디어의 중요성이고 여론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 하나의 전쟁터인 겁니다.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만 언론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하게 되고, 그래야만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재판소가 보수적인 국민들, 우파 국민들의 눈치라도 보는 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나서지 않느냐, 답답하다, 저도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의힘을 더 나서게 만들려면, 눈치만 보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면 더 많은 방송과 더 많은 미디어와 더 많은 언론 기사로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소식을 전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은요,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국회의원들이랑 1년 넘게 동고동락 해보니까 뭘 보고 여론을 판단하느냐, 물론 여러분이 보내는 문자, 당원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들, 기사 댓글들 보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뭘 보느냐, 방송, 언론 기사, 이게 얼마나 균형 있게 나오느냐, 국민들의 목소리,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누가 방송과 언론 기사에서 대변하느냐,
그걸 가지고 여론을 판단해요. 제가 목요일 밤에 매일 밤 10시에 저도 참 피곤한 시간인데요. 하루를 마치는 시간이라 연합뉴스 TV에 꼬박꼬박 나가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잘 봤다고 연락 오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들도 저녁 먹고 이제 자기 전에 TV 틀어놓고 보다가. YTN 라디오 나가서 제가 좌파 패널이랑 토론하는 게 온라인에 네이버에 기사로 나가면 그걸 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연락이 옵니다. 나도 네 말에 동의한다고. 여러분들 국회의원 보면 답답하죠? 저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눈치만 보지? 왜 이렇게 기회주의적이지? 왜 이렇게 안 싸우지?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래요. 배지를 달면 잃을 게 많아져서인지 자기 보신을 위해서 눈치 보고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돌멩이를 자기가 쌓아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목소리 안 내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외로워지고 더 고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더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목소리만 기사로 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방송과 미디어 전쟁도 활발히 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채찍질도 하고 때로는 당근도 주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지금 모든 방송 취소하고 여러분 달려나가면 거기서는 저는 그냥 한 사람이지만 제가 방송 나가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사들에게 여론전 할 수 있는 부분이 뺏기면 우리는 더 고립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광화문에 그 많은 분들이 모였고 헌재 앞에 그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그게 기사 한 줄 안 나고 방송에 반영도 안 되고 그래서 쓸쓸하고 외롭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그 뒤에 문재인이 폭정을 거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야 이제 그 당시에 탄핵 관련된 가짜뉴스들이 많았던 게 알려지고 보수 정치인들이 다 대구로 내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 광화문과 한남동 그 추운데 모인 분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목소리, 그분들의 진심이 외롭게 고립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모였고 어떤 심정인지, 얼마나 절박한지를 절대 다수의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알리려면 누군가는 언론 기사를 타게 해야 되고 누군가는 방송국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감을 많이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공수처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에 관련된 메시지, 유감스럽다. 이건 국격의 문제다.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 그래도 부족하다, 더 세게 말해라 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제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8년 전과 비교해보면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탄핵 심판 국면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유감스럽다 말한 거 8년 전에는 전혀 없던 일이에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그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재판 국면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그 어떤 국회의원도,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편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눈에 차지 않고 많이 부족하다 싶겠지만 그래도 당대표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법원의 이 체포영장 부적절하고 유감이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이게 바로 8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점이고 여기서 더 많이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국면에서 권성동, 권영세 더 세게 싸우라고 욕하고 저도 막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친 말하고 하는 거 쉬워요. 근데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더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부족하더라도 권영세, 권성동이 저 정도 이야기한 거 잘했다, 더 해라. 우리가 뒤에 있다. 우리가 권성동, 권영세 뒤에 있다. 우리가 국민의힘 뒤에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법원과 공수처를 향해서 할 말 하라 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줘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답답해도 여러분 제가 요새 방송국 다니면 방송할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도 저보고 뭐 따뜻한 스튜디오에 있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도 제가 왜 나갑니까? 여러분 제가 안 나가면 그 자리에 대통령 체포영장에 협조해야 된다. 대통령 수사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한동훈 밑에 있는 전직 대변인들이 제자리 나가서 민주당이랑 짝짝꿍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기사가 되고 그게 방송이 돼서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들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빠지고 그 자리에 한동훈 따라다니는 대변인들이 나와서 보수합시고 이야기하는 그 꼴을 보는 게 이 국면에서 대통령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나가서 민주당의 억지와 맞서 싸우고 불법 수사다. 졸속으로 탄핵심판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대통령께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 입장에 대해서 아쉽다, 더 세게 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저도 100번 동감합니다만 그럼에도 8년 전과 비교해보면 훨씬 전향적인 입장이 당 지도부로부터 나온 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권영세, 권성동 두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글을 남기고 문자를 보낼 때도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물러가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대통령 편들었다고 나를 물러가라 하나? 이거 민주당 지지자나 한동훈 지지자들이 문자 이렇게 많이 보내나?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낼 때도 채찍을 휘두르든 당근을 주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감정적인 걸 내려놓고 당근을 주고 싶은 분은 당 지도부로서 공수처와 법원의 무리한 체포영장 비판해줘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뒤에 있으니 더 세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 보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글 남겨야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채찍질 하겠다 싶은 분들은 우리가 당신들 지켜줄 테니까 겁먹지 말고 당 지도부면 더 당당하게 법원의 불법 영장에 대해서 규탄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권성동 욕하고 권영세 욕하는 문자만 보내고 글 남기고 댓글 남기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자기들은 8년 전과 비교해보면 엄청 용기 내서 윤석열 대통령 편들고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지도부의 생각이고 국회의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공수처랑 법원에 영장 비판하는 글 올렸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욕먹지? 그만큼 민주당과 한동훈 지지자들이 많은 건가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막 욕하고 막 하는 거 그거 도움 안 돼요, 이 사태에. 저 같은 사람도 최대한 냉철하게 사태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정말 냉정하게 감정을 내려놓고 분석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문자를 보내고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때 어떤 점이 아쉬운지, 어떤 점을 응원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과 권영세 이 지도부가 나서지 않으면 대통령 더 외로워집니다.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해서요. 방송과 미디어에서, 신문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는 메시지들이 사라지면 대통령 더 외로워집니다. 대통령 고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8년 전이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였어도 기사 한 줄 안 나고 방송에서 아무도 안 다뤄주고 국회의원들이 외면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아무 부담 없이 8대0으로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그 역사를 똑같이 되풀이하고 싶으면 방송도 하지 말고 국민의힘도 필요 없고 우리끼리 모이자. 모이는 거 좋죠. 저 너무 존경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8년 전이랑 똑같이 대통령이 외롭게 고립되는 거예요. 예? 언론과 방송에서 대통령 입장 대변하는 기사와 영상이 나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부족할지라도 오늘처럼 체포영장 유감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대통령이 외로워지지 않고 8년 전과는 다르게 헌법재판관들도 사법부도 어라?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버린 게 아니구나. 우리 국민의 절반이 적어도 보수 진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구나. 나 이거 함부로 탄핵 인용 결정하면 안 되겠네. 나 이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네 라고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길이고 그게 윤 대통령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길이에요. 듣고 보니 진짜 맞는 말이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우수밤님 같은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메시지가 뜨뜻 미지근하다고 권성동 권영세 물러나라고 하는 거 죄송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되는 일 아니에요. 제가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의 정치인 편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권영세 내려오고 권성동 내려오면 누가 당 지도부 할 건데요. 그리고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오늘의 이 유감이라는 메시지, 부적절하다는 메시지가 100% 우리 마음에 안 차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을 더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지질도 하고 당근도 주면서. 죄송하지만 국힘은 끝났어요. 이런 태도는 도움이 안 돼요. 댓글 달아주신 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냐?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외면하잖아요.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대통령 탈당시키고 출당시키고 제명하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편드는 메시지 안 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해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대통령을 버리면 우리나라 언론과 사법부는 아 이제 보수도 대통령을 버렸구나라고 판단할 거예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그 증거예요. 100만 명이 모여도 기사 한 줄 안 내보내주고 방송으로 안 다뤄주고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물론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로 우리의 소식들 많이 알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시아투데이가 소중한 이유, 제가 매일매일 이거 혼자서 1시간 동안 다 하는 거 저한테 체력적으로나 스케줄적으로 너무 부담인데도 제가 아시아투데이 매일 나오는 이유는 아시아투데이는 언론사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유튜브가 아니라. 그래서 기사를 내보내고 사설을 내보내잖아요. 여러분, 광화문에 10만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그게 기사 한 줄 안 나오고 방송국에서 안 다뤄주면 좌파들은 그걸 없는 여론으로 만들고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국민의힘 보고 더 잘하라고 채찍을 많이 때려야죠. 그치만 국민의힘 이제 의미 없다, 국민의힘 버린다 하면 대통령 못 지켜요. 여러분이 오늘 나온 권성동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대표의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채찍질 하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채찍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채찍질 하십시오. 그런데 왜 채찍질 하는지는 정확하게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냥 권성동, 권영세 물러나라, 너네 잘못했다, 이렇게 댓글 달고 글 올리잖아요. 문자 보내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면 내가 대통령 편들어서 욕먹나?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영장 발부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말, 자기를 나름으로는 되게 용기 내서 세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채찍질을 하더라도 더 세게 말해라. 우리가 당신들 편 들어줄 거다. 100만 명이 당신들과 함께한다.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쭉쭉 오르는 거 봐라. 그러니까 더 세게 말해라라고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